여름을 날 수 있었던 도구이자 부와 멋의 상징이기도 했던 부채. 이젠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살랑입니다. 저는 평생 부채 만들고 싶어요. 재밌어요. 만드는 게 재밌고. 대나무에 그의 손이 닿으면 단정하고도 화려한 부채가 되는데요. 바람을 벗삼아 자란 대나무가 다시 좋은 바람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부채장이 김주용 씨를 만나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전라남도 구례. 그 중에서도 지리산을 등에 업고 섬진강을 눈앞에 둔 대나무 숲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대나무는 우리 민족에겐 절개의 상징이면서도 시원한 바람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아직 바람이 반가울 계절은 아니지만 다가올 여름을 위해 바람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바람하고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뭐 바람이 놀러 와서 같이 논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대나무 밭에서 제가 가지는 감성인데, 그 대나무가 부채가 되어가지고 다시 좋은 바람을 일으키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채를 또 만들고 있어요. 바람을 머금고 자란 대나무는 부채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바람을 고스란히 나누어 줍니다. 물론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부채로 탄생하는데요. 부채를 만드는 대나무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나무 품종 중에 왕대 품종이거든요. 왕대.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왕대고요. 또 다른 이제 주로 많이 있는 대나무 중에 이게 분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또 솜대라고도 부르는데, 대나무를 보면 이제 왕대는 이렇게 마디가 길어요. 이렇게 마디가 길고, 분죽은 마디가 짧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이제 큰 특징이고. 부채는 살의 길이와 강도, 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나무가 제일 중요한 재료인데요.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자란 왕대가 환영을 받아왔습니다. 김주용 씨는 3대째 전통 부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선해온 대나무를 삶고 깎아 부채살을 만드는데요. 부채를 직접 만드는 사람도 드물지만 전 과정을 오롯이 혼자서 해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대나무 조각을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칼로 이렇게 대나무 껍질하고 속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 껍질 부분은 이제 접선 중에 합축선을 만들 때 살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속살 가지고는 또 얇게 떠가지고 단선 만드는 부채살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선은 쥘부채라고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합죽선은 좋은 대나무의 겉대로 만들어 선비들이 가지고 다녔던 고급 부채였습니다. 납작하게 펴진 부채살에 종이나 옷감을 붙여 만든 단선은 방구부채라고도 하는데요. 부채의 모양이나 살의 모양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김주용 씨는 단선을 만들고 있는데요. 할아버지를 거쳐 아버지 대에 작업해온 부채살의 규모만 봐도 그간의 세월이 짐작됩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업해 놓으신 대나무 속살, 속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얇게 떠가지고 부채살을 만들 수 있는 두께로 떠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과 전자제품에 밀려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부채. 하지만 김주용 씨는 쌓여있는 부채살이 후대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길 바라는 꿈을 꿉니다. 제가 지금 부채 작업을 시작한 지가 18년째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 정도 한 2줄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제가 쌓여있던 것을. 나머지도 한 석 줄 남아있는데, 아마 제 평생에는 이 정도 양이면 작업하고, 그 다음 때는 이쪽에 있는 거, 또 저쪽에도 쌓여 있습니다. 저쪽에 쌓여 있는 것도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용 씨의 할아버지가 구레의 털을 잡고 부채살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 대물림 되었지만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잠시 일을 도우려던 김주용 씨는
지금껏 부채장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내려가 아버지를 돕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몸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이제 더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간암으로 진행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몸은 또 몸이지만은 이런 이제 그때 당시 집안 이렇게 상황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큰 공장 건물을 또 지어 놓으셨고 맡아서 이걸 내가 이어서 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 부채 완성품을 만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중국산에 비해서는 부채 품질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어서 하기 시작했죠. 한때는 20명이 넘는 일꾼과 함께했던 이곳. 이제 어머니와 둘이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채 만드는 일이 조금씩 힘에 부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워서 손을 놓지 못하는데요. 많이 하셨어요? 응. 놀러 갈까요? 열어주면 좋지. 네. 야, 주고 나갈게. 공부도 곧잘 했던 아들. 기대가 컸던 만큼 반대도 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봐왔던 어머니이기에 아들의 선택이 한편으론 안타까웠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버팀목입니다. 1년 거들어 드리면 아버지가 좀 회복을 좀 하시려나 하는 생각으로 했다는데 회복이 돼요. 회복을 못하고 그냥 가셨잖아. 그래가지고 주저앉게 됐지. 하긴 마음이 힘든 시간과 노력을 거쳐온 김주용 씨. 이제 단선으로는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단순히 바람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닌 아름다움까지 간직한 부채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곡도선이라는 부채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나무 살을 불에다 구워가지고 휘어서 이제 부채 자체가 이제 모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문을 찾아보면 이거 한 번 휘은 것은 곡도선이라고 하고 이걸 2번, 3번 휘은 것은 또 곱장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못을 박는 그의 손에서 힘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원래는 이게 손가락으로 다 짚고 못을 박았는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 짚기가 사나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잘 안 잡혀요. 이렇게 자꾸 쭉 박아야 되는데 못이 안 나오잖아요. 예. 어쩌다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 이제 합주선 살 깎는 기계 처음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살 깎는 연습하다가 이게 이제 그 칼날 밑에 손가락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 무릎이 스위치를 눌러버린 거예요. 무릎 꿇고 앉다가 그래가지고 칼날이 회전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다쳤고요. 이거 다쳤을 때 정말 상실감 컸죠, 아주. 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두 손.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만들고 싶었던 부채가 있어요. 그게 합주선이에요. 네. 합주선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이제 준비는 해오고 구상은 해오고 또 공부는 해왔는데 그게 또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 부채를 만들어 보고 싶은 부채가 있어가지고 1년만 더 해봅시다, 1년만 더 해봅시다 그랬죠. 그렇게 버텼죠. 네. 부채의 최고 경지라고 불린다는 합죽선. 이미 단선으론 인정을 받은 그가 그토록 합죽선을 완성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그 합주선 재료가 된 대나무를 어머니랑 같이 용달차 싣고 배달을 갔어요. 전주로 갔는데 전주에서 그 합주선 살깎으시는 분께서 그렇게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걸 봤어요. 제가 처음 따라가가지고 아들로서 따라가가지고 아들 앞에서 그런 그런 이제 분들한테 이제 뭐 소리 듣고 이렇게 핀잔 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오는 길에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저 부채를 만듭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함께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김주용 씨는 오늘도 합죽선을 만듭니다.
20년간 손을 다치면서도 놓지 못한 합죽선 장인의 꿈. 이제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중입니다. 합죽선도 그의 꿈도요. 지금껏 힘겹게 이어온 부채 장인의 길. 부채가 만들어내는 바람을 타고 그의 이름과 꿈이 저 멀리 그리고 후대까지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단선뿐만 아니라 합주선도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고요. 또 이제 누구나 제가 만든 부채를 보면 아, 이것은 김주용이라는 부채 장인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채를 만들고 싶습니다.